레미야, 넌 바퀴벌레 같은 아이구나.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딸을 키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도대체 레미의 어머니는 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저는 현재 한국에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조지아 출신 레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공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정말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고작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말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도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부엌에서 홀로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의 비어 있거나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실 때면 특히 그러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오는데 저는 늘 같은 옷을 돌려 입어야 했고 친구들이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을 때 저는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어요. 적어도 공부만큼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도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딸은 정말 대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영어나 러시아어를 선택했죠. 조지아에서는 그 두 언어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러시아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사용해왔고 영어는 글로벌 언어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로 간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결과만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려면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자막도 없이 보면서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의아해하셨어요. 한국어? 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어려운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들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지아에는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제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어 공부가 시작됐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귀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가난이 주는 절박함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자랐고 친구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낯선 언어에 매달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당연히 한국어학과를 선택했어요. 주변에서는 또 한 번 의아한 반응을 보이셨죠. 정말 한국어과로 가는 거야? 다른 과는 생각해보지 않겠어?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온 저에게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문법, 발음, 문화까지 모든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제 실력에 놀라셨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문제였죠. 어머니는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계셨고,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오히려 집안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공부와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레미야, 혹시 번역 일에 관심 있니? 한국 관광객들이 조지아에 많이 오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현지 여행사에서 도움을 요청했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첫 번역일은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 가족을 공항에서 만나 호텔까지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한국 분들이 제 한국어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조지아 분이세요?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로 제 한국어 실력이 특별한 가치가 있구나. 그 가족분들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트빌리시를 구경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200달러를 주시더라고요. 200달러요. 제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보다 많았어요. 그 돈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이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벌어오시는 돈과 비슷했거든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어요. 정말 하루에 그런 돈을 받았다고? 네, 엄마. 한국어 때문이에요. 조지아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가 저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이드 일을 하게 됐고 한 달에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문서 번역 일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약서, 사업 제안서, 기술 문서들. 이런 전문적인 번역은 더 높은 수입을 가져다 줬어요. 한 달에 3,000달러, 때로는 4,000달러까지 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 달에 15만 원 벌 때 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20배에서 30배 차이였죠. 같은 나이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오직 언어 하나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고 전문 용어들을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우리 집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월급을 받고 어머니께 드렸을 때예요. 어머니는 그 돈을 보시고 그냥 말없이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레미야,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이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19살에 시작된 이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됐고 더 나아가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일 저와 함께 트빌리시를 구경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200달러를 주시더라고요. 200달러요. 제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보다 많았어요. 그 돈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이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벌어오시는 돈과 비슷했거든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어요. 정말 하루에 그런 돈을 받았다고? 네, 진짜예요, 엄마. 한국어 때문이에요. 조지아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가 저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이드 일을 하게 됐고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를 벌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문서 번역 일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약서, 사업 제안서, 기술 문서들. 이런 전문적인 번역은 더 높은 수입을 가져다 줬어요. 한 달에 $3,000, 때로는 $4,000까지 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 달에 15만 원 벌 때 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20배에서 30배 차이였죠. 같은 나이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오직 언어 하나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고 전문 용어들을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우리 집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월급을 받고 어머니께 드렸을 때예요. 어머니는 그 돈을 보시고 그냥 말없이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난리야,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이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19살에 시작된 이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됐고 더 나아가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좀 고쳐도 될까요? 벽지도 다 뜯어지고 바닥도 삐걱거리는데. 어머니는 처음엔 괜찮다,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매일 놀라셨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걸로 바르고 삐걱거리던 바닥을 새 마루로 교체하고 오래된 문과 창문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꿨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거실에 큰 TV를 들여놨어요. 55인치 스마트 TV였는데 우리 집에는 너무 큰 것 같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어머니는 그 TV 앞에서 한동안 말씀을 잃으셨어요. 이렇게 큰 TV가 우리 집에 있네. 소파도 새로 샀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패브릭 소파였는데 어머니가 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딱딱한 의자에서만 지내셨는데 이제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를 위한 예쁜 옷도 몇 벌 사드렸어요. 그동안은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골라서 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시면서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난리야.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몇 달 전만 해도 전기세 걱정하고 살았는데.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새로 꾸민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난리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넌 정말 바퀴벌레 같은 아이구나.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바퀴벌레라니, 그게 칭찬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퀴벌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잖아. 핵폭탄이 떨어져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딸이 바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아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자라야만 잘 될 수 있는데 우리 난리는 달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기회를 만들어내잖아. 그게 바로 바퀴벌레의 생명력이야. 엄마. 엄마는 이제 너 걱정 안 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디를 가도 우리 난리는 살아남을 거야.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성공할 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거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까지 제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신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넌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아이였어. 어머니는 리모델링된 집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내가 해준 거잖아. 새로운 집, 편안한 소파, 큰 TV, 예쁜 옷들. 엄마가 평생 해주지 못한 걸 19살짜리 딸이 다 해주다니.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의 능력이야. 남들이 포기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너의 특별한 능력 말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바퀴벌레 같은 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했을 때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남들이 의아해할 때도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았고, 처음 번역 일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니는 바퀴벌레의 생명력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였어요. 이제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난리는 어디를 가든 잘 살 거야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돼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저도 제 자신을 더 믿게 됐어요. 집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어머니가 편안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번 돈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었구나. 어머니의 미소, 편안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한 게임 회사에서 조지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번역과 통역 일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어요. 와, 정말 다르구나. 조지아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어요. 조지아는 아름답고 여유로운 나라예요.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삶을 즐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변화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그 속도감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한국의 게임 산업은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어요. 그 속도감 있는 환경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레미 씨, 정말 빠르게 적응하시네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놀라워요. 동료들이 저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요소를 제안하고 현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저에게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희망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는 능력만 있으면 기회가 무한정 있었어요. 나이나 배경보다는 실력과 열정이 더 중요했거든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K-팝, 한국 드라마, 뷰티, 패션.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제가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조지아에서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바퀴벌레의 생명력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조지아에 있을 때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한국 정말 좋아요. 여기서는 꿈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 레미가 좋아하는 곳을 찾았구나. 네, 여기서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기회들이 계속 보여요. 어머니는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달라진 걸 느끼셨나 봐요. 내 눈이 더 반짝반짝하네. 정말 좋은 곳을 찾았구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언어 능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진짜 강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저와 정말 잘 맞았어요. 저는 원래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지아에서는 그런 제 성격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됐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조지아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로의 진출도 제안했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레미 씨는 정말 기회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동료가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말씀하신 바퀴벌레의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남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기회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단순히 게임 회사 직원으로 머물지 않고 한국과 조지아, 나아가 코카서스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제 고향에 소개하고 동시에 조지아의 아름다운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조지아 출신이 본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담이 아니에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희망의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진짜 성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바퀴벌레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정말 기대가 돼요.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한국에서 더 크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